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죠?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동영상을 좀 봤어요. 그죠? 그래서 그 ICF 그리고 ICD, 특히 이제 ICF와 같은 장애 분류 개념을 실제 좀 사례를 맞춰서 또 거기에 연구를 하시는 담당 교수님을 통해서 ICF에 대한 분류 체계와 정의, 또 좀 더 실예를 통해서 상세한 내용들을 받고, 또 이제 ICD는 이제 우리가 국제 질병 코드지만 한국형 코드에 대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 뭐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ICD 코드 같은 것들을 막 입력하고 막 그러지는 않죠. 업무 범위가 우리 물리치료사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의료인으로서 이런 보험 체계를 아는 거는 나름대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지식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 조금 생소하고 과연 이런 것들이 임상에서 좀 쓰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이 단어들이나 내용을 아는 것과 또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이제 ICF와 ICD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들 실례를 받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ICD, ICF 지난 시간에 봤던 동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ICF의 오늘은 개념과 구조에 대해서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ICF가 뭐냐, ICF가 어떤 거냐라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의, 뭐 분류 체계,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고요. 오늘은 그 강론에 해당되는 ICF에 대한 실 그런 적용이나 코드화 하는 것들을 좀 볼 텐데, 자, ICF가 왜 필요하냐? 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은 되었습니다. 그죠? 언급 한번 되었던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쵸, 이제 ICF란 우리가 기능 수행과 장애, 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기능 수행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측면을 대변하는 포괄적인 그러한 언어로서 건강 상태,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음, 그리고 개인 요인 상위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했고요. 자, 따라서 이게 왜 필요한지 한번 실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내용은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24쪽에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이제 A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양쪽 손가락 관절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서 변형이 발생하여 신체 구조상의 손상이 생겼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형과 함께 손가락의 통증이 발생해서 손가락의 기능에 장애도 생겼어요.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인 변형, 즉 관절의 변형과 또 신체 기능의 장애, 즉 통증으로 인해서 섬세한 손 사용이 어렵고, 또 뭐 이분에 약간 나이가 드신 분 같아요. 그죠? 이제 뭐 손자를 돌본다거나 이러한 활동의 제한과 참여의 제약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환경에 따라서 영향도 받는데, 습도가 높아지면 통증이 더 심해지며 이제 더욱 많은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분은 이러한 다양한 문제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겪고 있는데, 자, 금방 말씀을 드렸던 자, 이게 이러한 손상, 장애, 활동 제한, 참여 제약, 환경적인 요인,
자, 이런 것들이 진단명에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진단명은 그냥 루마티스 관절염이에요. 뭐 하나 덧붙인다면 이제 이런 손가락 관절에 이런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을 그냥 그렇게 간단히 냅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올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이 우리가 진단이나 또는 뭐 차트상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다양한 기능 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밝힐 수가 없다. 자, 따라서 이 ICF는 이러한 기능 수행이나 사회 참여나 환경적인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아주 필요한 그러한 이 구조다라는 걸 이 실례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ICF는 다양한 전문가들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어, 표준화된 공통 언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그건 좀 이따 이제 나오게 되겠고요. 따라서 이런 표준화된 공통 언어를 가지고 건강과 건강 관련된 상태, 결과, 결정 요인 등을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한 과학적 기반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포함한 보건 전문가, 연구원 또는 뭐 책임자들, 뭐 일반인과 같은 다양한 사용자들 사이에서 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과 관련한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공통 언어를 확립하기 위함도 하나의 목적입니다. 자, 지금 ICF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통 언어는 위에서도 정의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ICF의 목적과 정의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는 공통정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과학적인 기반에서도 얘기했듯이, 자, 이런 과학적인 기반을 제공하는데 뭐로? 그죠. 데이터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리고 이런 공통적인 언어는 건강정보 시스템을 위한 체계화된 코드화 방식으로 제공을 합니다. 자, 언어라는 게 이제 수많은 언어가 있자, 그죠? 근데 그 언어를 다 쓸 수가 없잖아. 뭐, 분량도 많아지고 뭐 다 쓴다고 해서 누가 이해하겠어요? 예? 여러분 뭐 아프리카어 뭐 이해가 됩니까? 자, 이러한 공통적인 언어를 뭐로 제공한다? 그치, 코드화 방식으로 제공을 한다. 뭐 지난 시간에 봤던 ICD 코드도 질병을 코드화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러한 질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 그래서 이렇게 코드화해서 공통적인 언어로 사용한다. 자, ICF도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합니다. 자, ICF의 구성 요소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가 기능 수행과 장애, 그리고 두 번째가 배경 요인. 그래서 크게 두 개의 큰 요소로 구분합니다. 자, 이 뭐 옆에 그림이 나와 있듯이 2-10 그림이 되겠고, 자, 기능 수행과 장애, 자, 영어로 functioning, 그 다음에 disability에 해당되는 것들이 body의 function, structure, activity, 그 다음에 participation, 자, 이런 것들이 기능 수행과 장애에 해당되는 요소가 되겠고, 자, 이거와 연관된 배경 요인, contextual factor에 해당되는 게 environmental factor와 personal factor, 즉 환경과 그리고 개인적인 요인들이 배경 요인에 포함이 됩니다. 자, 먼저 이 첫 번째 일부 기능 수행과 장애는 신체 기능과 구조 및 활동과 참여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신체 기능과 구조는 다시 신체 기능과 신체 구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체 기능은
인체의 생리학적 기능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체 구조는 팔이나 다리나 신체 내부 장기와 같은 인체의 해부학적 요소를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활동과 참여는, 자, 활동은 개인에 의한 일상적인 행위나 능력, 임무의 수행 능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표준화된 환경의 과제 실행, 뭐 요렇게도 요거는 다르게, 자, 활동과 다시 할게요. 활동과 참여는 이렇게 능력과 수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요거죠. 개인의 일상생활의 행위나 임무의 수행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요 파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행에 해당되는 게 활동과 같은 것이 많으나 실질적인 생활 상황에 연루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수행으로 표현합니다. 자, 좀 말이 어렵지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표준 환경에서의 과제, 이게 더 말이 더 어렵다, 그죠? 자, 표준 환경에서의 과제 실행이니까 그냥 일상적인 그냥 행위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들, 네? 그것을 어떤 능력 갖고 있냐,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행이라는 의미는 실질적인 생활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행위들. 그래서 어떤 현재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대처하는 그러한 수행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영문 원래 이제 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번역을 해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뒷장에서 코드화할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부의 기능 수행과 장애는 이렇게 크게 신체 기능과 구조, 그리고 활동과 참여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배경 요인은 환경 요인과 개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환경 요인은 외부적인 영향을 주는 거고, 개인 요인은 내부적인 영향을 주는 게 되겠죠. 자, 따라서 환경 요인은 사람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환경을 모두 일컫는 말로 표현이 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 등의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의 영향을 포함하는 게 바로 환경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개인 요인은 개인의 삶과 생활에 대한 특별한 배경이나 건강 상태의 일부, 그리고 개인의 특성, 막 이런 것들이 이 개인 요인에 포함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환경 요인은요, 자, 이러한 환경 요인을 촉진하는 영향, 또 저해하는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떤 장애나 기능이 촉진될 수도 있고, 또는 또 장애나 기능이 저해될 수도 있다. 자,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 책에 지금 봤던 게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ICF는 크게 두 가지다. 기능 수행과 장애, 그리고 배경 요인, 두 가지가 요소라는 거 설명이 되었고요. 자, 이걸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표 2-5 그림이 되겠고요. 여러분 책은 28쪽 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능 수행과 장애라고 했죠. 자, 여기에는 기능과 구조가 들어가고 활동과 참여가 들어갑니다. 자, 기능, 우리가 기능이라 하면 생리적인 기능들을 얘기했고, 구조라 하면 해부학적인 구조들, 우리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활동과 참여는 삶의 영역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는 과제와 행위라는 요소가 들어갑니다. 자, 특히 이제 표준 환경에서의 과제를 실행하는 능력, 자, 이걸 capacity라고 표현을 하죠. 어떤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느냐. 능력이 뭐 예를 들어 10이다, 100이다. 자, 이런 표현이고요. 현재 환경에서 과제를 시행할 수 있느냐는 수행력으로 표현합니다. 퍼포먼스로 표현을 한다. 자, 그래서 능력과 수행력, 영어로 capacity와 performance, 이 두 가지가 활동과 참여의 요소가 되겠고, 자,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놓았네요. 자, 활동이란 개인에 의한 일상행위 혹은 일상수행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참여란 실질적인 생활 상황에서 연루된 수행들을 의미한다.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일부 기능 수행과 장애를 이렇게 구분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배경 요인에는 환경과 개인이 포함된다 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환경은 외적인 영향을 주는 거고 개인은 내적인 영향을 주는 거다. 자, 외적인 영향이라는 건 물리적, 사회적 태도, 뭐 직장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러한 요인들이 개인의 건강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영향으로 할 수가 있고, 자, 개인 요인에서는 개인의 태도에 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요인은 뭐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러한 속성이기 때문에 뭐 이게 부정적이다 또는 긍정적이다, 즉 촉진한다, 저해한다, 뭐 이런 의미는 여기서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환경이 이제 그 요인에 속하는 거죠. 환경이 긍정적인 면은 촉진의 요인으로, 부정적인 면은 장애나 저해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ICF의 요소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네 가지 요인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이 카테고리를 우리가 공통적인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코드화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자, 이 코드화 한 게 바로 요 표가 되겠고요. BSDE. 자, 이게 이제 이게 코드화 한 표가 되겠습니다. 자, 신체 기능은 B로, 신체 구조는 S로, 그리고 활동과 참여는 D로, 환경 요인은 E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신체 기능 B를 표현을 한다면, 자, B 2번에 해당되는 게 감각 기능과 통증이 여기 해당되고요. 그리고 자, 여기 보니까 280, 2801, 28011 이렇게 돼 있죠. 자, 통증에서도 통증 감각을 80, 그리고 어떤 부위냐? 신체 국소 부위의 통증, 그리고 실질적인 부위는 가슴 통증이다. 자, 이렇게 해서 숫자로 이렇게 코드화한 걸 지금 예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코드화를 하면은 정말 많은 이 코드가 나오겠죠. 그래서 적용 가능한 코드 수가 1단계, 그러니까 이 4개 신체 기능에서부터 환경 요인까지를 하면은 한 34개가 나오고요. 자, 여기서 2단계를 거쳐서 3, 4단계까지 적용을 하면 1424개의 코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참 엄청 많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다 외우진 못합니다. 누가 이게 외우겠어요? 그러니까 책이 있다. 그죠? 그 책을 보면서 이런 코드화 된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요게 이제
ICF 코드화의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이 뭐 지침이랄까 그렇게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요걸 하나하나 이제 뜯어서 보는 거죠. B와 S, D와 E에 대한 코드화를 하나하나 이제 보겠습니다.